뇌발달연구소 김일곤 소장입니다. 뇌발달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그거는 손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뇌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위 사물과 터치 또는 만짐, 손으로 주변 사물을 만져보는 겁니다. 1단계는 터치, 그 다음에는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사물의 질 또는 양, 모양, 무게 같은 것을 손이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이 그렇게 할 때마다 뇌의 어느 부분이 발달하는지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는 주위 사물을 인식하는데 인식이 뇌의 기억 또는 메모리 저장되는 것은 언어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이 아이가 잘 알아들으면 그것이 수용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물을 만져보아도 그것을 언어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기억이, 장기 기억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야 했을 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좀 소리가 불분명하고 발음이 불분명하고 단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게 뭐다라는 인식을 자기가 입으로 소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발달해 가지고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단어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소리를 음소라고 다 하죠. 음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와 소리, 음운이 고리가 연결이 돼 가지고 단어가 되죠. 그래서 아 하고 기어가 붙으면 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 하면 음이죠. 어에 미음 붙이면 엄마, 맘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손 주세요 하면 손을 내밀죠. 그러면 손을 주었으면 여기다가 잘했어요. 바람 불어주는 거 좋아요. 동그라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악수,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기, 또 그다음에 도장 찍는 거, 이런 손과 관계되는 예비적인 접촉을 먼저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져봐 그러죠. 그러면 얘가 뭘 만질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물건 쪽으로 저기 있잖아 저기. 그러면은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는 물건 쪽으로 걸어가죠. 맞아 거기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가 말을 못 하겠죠.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야? 하고는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단어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나중에는 유도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 그 아이가 이게 자칫하면 이게 뭐야를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면은 이 아이가 그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회는 해야 돼요. 20회. 저도 매일 단어를 적어도 하루 한 10개 정도는 영어 단어, 의학 용어 또는 뇌과학 용어 같은 거는 단어가 되게 길어요. 합성어만 하는데. 그런데 이 손으로 쓰면서 단어를 자꾸 외우면은 뇌가 이거 항상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자꾸 이런 분위기로 가서 만져보도록 하면은, 칭찬받고 하면은 그것이 한 20회 이상 계속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하고 나서 좋아해요. 왜?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0개월 이전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디 가면 컵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처음에 딱 잡고는 컵을 떨어뜨려요. 처음에는 거의 떨어뜨려요. 근데 떨어뜨리는 걸 보고 계속 주의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일이, 예강이, 예서, 그리고 지한이 수백 번 저는 느끼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이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이가 지루해야 하니까 종이컵을 좀 달라 그러죠. 그럼 한 몇 개 얻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아이들 만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만지고 쪽들고 만지고 그러면은 아이가 짜증도 안 내고 잘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아이를 안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안고 있으면은 벽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가까이 가면 아이들이 다 터치를 해요. 터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동물의 본능인 손이 더듬이처럼 활용을 해요. 더듬이처럼. 더듬이처럼 터치하면은 촉감이 있죠. 그 다음에는 터치하면은 아, 이게 뭐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손으로 모든 사물을 다 터치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도시에 최근에 엄마들은 뭘 만지거나 이런 거를 못하도록 해요. 그거는 뇌 발달에 아주 경우에 따라 치명적이에요. 결국은 텔레비를 본다, 뭘 한다, 눈만 뭉뚱하게 보고 손은 놀고 있으면 뇌 발달이 안 돼요. 뇌 발달. 그 비결은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손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1번 뇌 브로드만 영역 제1번 가장용 1번이 터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계 뇌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인들이 모를 뿐이죠. 터치예요. 터치는 손으로 만지는 게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접촉함으로도 옷 입을 때, 세수할 때 접촉하면서 또는 목욕을 할 때 자기 신체 전체를 인식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뇌의 발달은 터치에 의해서 발달하는 만진. 네. 지금 이제 우리 외손 이제 8년 만에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김성은. 근데 이제 20일 됐는데 어제 가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고개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고 손만 움직이죠. 예. 근데 이제 손가락을 만져주면은 좋아하죠. 이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앉을 때쯤 되면은 이제 만지는 게 이제 기능이 발달하죠. 만지는 기능. 예.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간단한 거 탁자 가서 탁자 만져봐. 미끄러울 수도 있고 터치도 해버려 놓고도 해볼 수도 있고 탁자야 탁자. 네. 탁자 처음에는 탁자야 이게 탁자지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엄마들은 화장실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지 붙이면은 명사가 안 돼요.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툭툭 쳐보기도 하고 탁자 그다음 컵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본능적으로 터치하는 욕구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터치할 수 있는 소재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접촉하는 감각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발달장애 원인으로 거부한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요즘 조금씩 이렇게 보는 아이 중에는 말도 하고 저 잘해요. 문장도 어떤 건 하는데 밀가루를 주거든. 무서워 밀가루. 근데 조금씩 내가 이제 만지고 이래 하면은 무서워하다가 손을 대는데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접촉에 대해서 무서움 있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 무서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손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거든요. 두 번째는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이 되면은 또 끈적대니까 또 무서워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그럼 이제 밀가루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로 잘라봐 또 무서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또는 접촉해보지 않은 것은 일단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존 욕구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재미있게 경험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는 다 탐색을 하죠. 그것이 발달하면 탐색이 돼야만 탐색 과정을 보통 뇌에서는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이라 그래요. 작업 기억이 안 되면 장기 기억은 안 돼요. 지능 발달은 전혀 안 돼요. 작업 기억을 해야 되는. 작업 기억을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아이가 만져보든지 떨어뜨려 보든지 여기 기본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탁자, 여러분 탁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탁자를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도 제가 공부를 일을 할 때에 잘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지 않은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생각이 신선해지는 거는 잘 아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지고 확인하면 그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스마트하다? 말을 쓰죠. 스마트가 뭐죠? 스마트? 뭐 똑똑하다? 네. 사전을 찾아보듯이 우리가 아는 것을 아이들이 손으로 사물을, 저거는 의자야. 왔다 갔다 하면 의자야. 그러다 가서 만져보고 의자야. 한 20번씩만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사물에 대한 인식이 훨씬 달라지죠. 예. 그것이 뇌과학적으로는 working memory 또는 작업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슬쩍슬쩍 보는 거는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그냥 쓱 증발해버려요. 예. 작업, working memory, 작업 손으로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언어로 연결이 안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은 언어를 해줘야만, 왜 여기 보면은 수용성 언어, 표현성 언어, 왜 언어를 계속 강조하느냐? 언어로 연결이 안 되면 뇌에 장기 기억이 안 돼요. 언어로 기억이 안 되면 나중에 검색이 안 돼요. 누가 말하면 딱 이렇게 경험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탁자라든지 또는 뭐 의자 이런 거를 손으로 다 만져볼 수 있도록 해요. 손으로 다. 예. 어떻게 해보신 분들 들어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아이들에게 다 만질 수 있도록 해보신 분. 오늘부터 이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나 뭐 센터 다 헛일이에요. 왜 헛일이냐? 수십만의 아이들이 교육만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고등학교까지 돼도 지능 발달 없어요. 지능 발달 안 돼요. 고등학생이 돼도 착석도 안 돼요. 근데 이 뇌과학의 원리대로 기본적으로 하면 그때서부터 치료적으로 뇌가 발달해야만 행동이 발달하고, 뇌의 기능이 발달해야만 주의력도 형성되고, 뇌의 기능이 발달해야만 언어도 발달하고, 뇌의 기능이 발달해야만 기억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는 지능 발달이 안 돼요. 근데 기억을 하는데 반드시 키워드는 언어가 돼야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언어적으로 되는 거는, 이거는 뭐 행동하는 데는 할 수 있지만은 사회적인 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어로 연결되어야 되려면은 이 아이가 확실하게 탁자, 이것은 탁자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말할 때 이게 뭐지? 최소한 그럼 탁자 안다는 얘기죠. 처음에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는 아는 거는 표정마저 안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탁자 그러면 안 되면 처음에는 탁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언어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 의자도 만져봐야 돼요. 심지어는 의자는 앉아도 봐야 돼요. 앉아도 봐요. 터치라는 거는 피부 감각이에요. 피부 감각. 피부 감각으로 발달해야 돼요. 피부 감각으로 발달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99.9%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운동 감각이라는 게 돼요.
고유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관절이 움직이고 내가 일어설 때, 앉았을 때,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때에 뇌가 경험에 의해 가지고 팔 관절 각도를 어느 정도로 하고 힘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근육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데 그 사이에 힘줄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가 이런 접촉 관계에서 어느 정도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뭐 조금 비약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체험 또는 경험을 시켜야 뇌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1단계는 터치,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터치된 사물을 인식할 때 언어로 최소한 엄마가 말할 때 의자 그러면은 저거 연결이 돼야 돼. 본인이 말하기 이전에라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계속 만지게 해야 돼. 밀가루도 만지고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이게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듣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얼음 있죠. 얼음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러면은 얼음을 만지면서 아이가 금방 또 진정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밀가루를 만지면서 진정되는 것도 있고. 손의 감각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거를 손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의력도 생겨나게 되고 집중하다 보면은 울음 같은 게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기 단어를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 경험 기억 이거 하는 데는 항상 20회. 예. 그래서 20 세션 20회. 그 단어도 20개를 해봤어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탁자, 의자, 창문, 바닥, 벽, 문. 여기 벽 같은 것도요, 간단한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를 안으면은 이거 쭉 다니면은 기본 벽부터 터치다. 벽을 다 터치.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벽을 터치. 예. 처음에 손으로 터치하는 것이 돼야 그게 발달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글씨도 쓰고 낙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연필 잡는 것도 되고 숟가락 잡는 것도 되고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문. 어떤 아이들은 문 열고 닫는 거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도 정확하게 경험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예, 문. 따라합시다. 카페트, 램프, 불 같은 거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아예 근접도 못하게 하는데 저희 요육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촛불을 켜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시켜요. 예.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야 돼. 근데 이거를 경험을 안 시켜주는 아이들은요,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아이들 여기 머리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미리 조심하라고 하면 그때는 조심하는 거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험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키가 크면은 탁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피하기도 하고. 접촉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크게 반응하는 거는 탁 부딪혔을 때, 충격했을 때 아파. 예. 우리 아이들의 특징 중에 보면 위험을 잘 인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거는 다양한 접촉, 터치의 감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한 20개 정도를 아이들이 여기 있는 대로 만져봐. 아이들 만져보는 거죠. 네. 그 다음 만지면서 탁자. 잘했어. 그러면 좀 떨어져서 탁자 어디 있어? 그러면 손가락 포인팅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탁자 만져봐. 가서 만져보겠죠. 반드시 여기 특징은 사물을 만져보도록 하는 거예요. 만져보도록. 네. 만져보는데 여러 번 만져볼수록 이게 부드럽다는 것도 알고 어떤 거는 날카로운 거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손 사용이 되는데 이런 거는 주변 아이들이 촉각 여기 재미가 생기면 이렇게 여기는 손 만지는 감각을 조금
발달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 이걸 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고 소리가 나면 재미서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아주면은 또 그럼 두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계단 한번 따라서 계단. 예. 제가 왜 따라 하게 하느냐라는 거는 제가 계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계단이라고 말을 할 때에 뇌에서는 요 부분이 발달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발달해야 그 다음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 발달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계속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언어가 발달해가지고 단어가 되고 단어가 발달해서 문장이 되고 그게 자신 있을 때 필요할 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게 뭐야 해서 탁자라는 말을 적어도 100번 이상 말을 해야 단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반, 따라서 선반. 커튼. 아이들 커튼도 이렇게 여러 번 만지면서 숨바꼭질 할 때도 있고, 커튼. 그 다음 냉장고, 난로, 싱크대, 변기, 욕조, 침대, 옷장, 책, 신발. 이것을 아이들이 엄마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단어당 기초적으로 20번, 그 다음에는 100번, 한 300번, 한 500번. 보통 우리가 어떤 그 뇌의 회로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다른 심리적인 데서는 한 500회를 잡기도 해요. 500회를. 그래서 어떤 거를 지시를 계속 한 500회 정도 하면은 행동이 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또 다른 그런 그 데이터도 있는데 결국은 충분히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손을 사용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데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은 뭐 손 털고 뭐 손 꼬부리고 대표적으로 자폐증 아이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특징이 손을 턴다든지 눈앞에 이렇게 한다든지 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폐적인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 이 사물을 터치하고 손으로 확인하는 것, 요것만 해결되면 50% 이상의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생활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은 우리 엄마들은 저 선생님들 맨날 했던 것만 해. 그렇게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 평생을 사용하잖아요. 언어만 해도 2년 동안 배운 언어를 평생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연습하는 생활 현장은 부모님, 가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익숙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뇌 발달의 기본인 손 사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터치,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만져볼 수 있게 하면은 뇌의 가장 기본적인 1번, 2번, 3번. 2번, 3번은 만졌을 때 감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4번은 뭐냐? 오로지 손 사용이에요. 오로지 손 사용.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여기에는 8번이라고 했어요. 이 8번은 오로지 눈동자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 예. 그런데 그런 관절과 힘줄과 근육에 대한 감각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거는 감각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흔히 육감 있다고, 육감적이다. 육감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어떤 데 뭐 급하고 할 때는 오히려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예. 오히려 눈앞에 보이면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손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손 사용을 많이 할수록 자기 인체에 관한 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하고, 그것을 눈을 떠서 이게 뭐야 말로 언어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워킹 메모리가 돼서 장기 기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손 사용을 통해서 우리 뇌를 발달시키고, 손 사용을 통해서 터치, 접촉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사물에 대한 이해, 또 단어를 익히는데 손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20개의 단어를 손을 더듬이처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 경험시키고, 그리고 단어를 말하면 엄마 목소리를 통해서 수용 언어가 발달하고 아이가 따라함으로써 표현 언어가 발달하는 그런 종합적인 것이 손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